남현희 예비 신랑 남현희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나도 속았다라는 건데요. 어제 아마 하루 종일 이 얘기 어디 가든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서 다 이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현희 전 이제 펜싱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죠. 근데 지금 남현희 선수가 결혼할 거예요라고 얘기했었던 공개한 예비 신랑이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얘기가 없네. 결혼 그냥 하나 싶었는데 남현희 선수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나도 속았다라는 건데요. 네. 그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남현희 선수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건 남현희 선수가 안 만난다고 했었다는 거죠. 안 만나겠다 했는데 만나자 했으니까 스토킹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대체 무슨 논란이 있었던 건지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논란을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이 정도입니다. 성별이 남자냐? 라는 거부터 청년 사업가라는데? 라는 얘기, 그다음 미국에서 태어난 유학파래 재벌 3세라던데?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맞냐라는 얘기. 승마 선수 출신이라는데 정말 그래? 대략 이 정도. 사실 더 있습니다. 크게 나눠봐서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별이 논란이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별이 남자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성별이 남자냐 아니냐라는 얘기. 근데 이 얘기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결혼 발표에서 성별 나오죠. 성별 사기 전과 논란, 스토킹 체포. 4일간의 막장 스토리입니다. 결혼해요라고 발표하고 불과 4일 만에 체포까지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남현희 전청조, 이 예비 신랑의 이름이 전청조죠. 남현희 전청조 고발 수사가 이어졌다. 전시 주민등록성별은 여성 재확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 지금 남현희 씨랑 같이 저희 결혼해요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두 사람이 같이 찍은 그 모습입니다. 같이 찍은 모습인데 체포가 됐으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해봐야 되죠. 경찰이 체포해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해보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네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청조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남현희 씨나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인지. 잘 이제 알겠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네.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을지도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게 제 입장은 그래요. 뭔가 해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버님의 경험상 이걸 네. 정말 중재할 수 있는 건 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 근데 또한 이런 저도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완전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 회피를 하신다는 방법이 있고 네,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 유튜버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기다 아니다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을 하면 제 주변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쭉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가타부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저희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준태 교수입니다. 네, 김 교수님. 이런 시간에 감사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성별을 속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남현희 선수 경우에는 알고는 있었다. 여성이지만 남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는 나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기도 나왔는데 이게 성별 사기가 가능한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일단 지금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로서 어떤 네. 연인으로서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 또 실제 지금 문제가 된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여성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려져 있었지만 네. 지금은 뭐 남자로 행사하는 일종의 사업가로 행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정체성 문제는 네. 남현희 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도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남현희 씨의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다시 좀 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게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모호한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그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난 어떤 그 성적인 특징이 네. 보통 사람과 완전하게 동일한지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부분을 받아들였는지 부분은 남현희 씨의 어떤 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사례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네. 과연 정상적인 어떤 그 남녀 관계 어떤 성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남현희 씨 그 당사자의 네. 판단이 어떤 남자로서 어떤 그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뭐 연인으로서 뭐 받아들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뭐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남현희 씨만 진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여쭤봐도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나온 얘기가 성별 말고 또 다른 의혹이 있죠. 아까 의혹 정리 좀 다시 볼까요? 청년 사업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 뭐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 뭐 이런 승마 선수 출신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재벌 3세다라는 거에 대해서 파라다이스 시티 얘기가 나왔죠. 피사. 네. 여기가 입장을 냈어요. 어제 입장을 뭐라고 냈느냐. 네. 전천조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을 본인이 하는데 여기 허위 사실 유포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업체의 혼외자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 아까 또 뭐 재벌 뭐 외국에서 뭐 승마를 했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지금 뭐 이른바 뭐 네티즌들이 올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네. 미국에서 태어난 재벌 3세다. 승마 선수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외국에 있었던 적이 없다. 강화도 출신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별과도 같이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보는 모습이 국내 고등학교에 다녔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국내 고등학교, 축산 관련한 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때 아예 뭐 언론 인터뷰도 한번 했었고요. 긴 머리에 확연히 여자로 지금 보입니다. 중학교는 여중을 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님이 부유하냐? 부모님이 부유한 것도 아니다. 부모님도 강화도에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작게 가게 같은 거를 좀 하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임 교수님. 예. 근데 얘기가 이 정도 되면 약간 좀 무서워지는 게 본인이 진짜 저렇게 믿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한두 개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거의 삶 자체를 통으로 지금 거짓말을 한 셈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연구가 되는데 자기가 계속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어느 시기에는 그 소리가 자기의 진짜의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네. 동화되어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이 네. 어떤 B 행세를 하다 보면 완전히 B라고 하는 그 캐릭터에 맞게 자기의 어떤 삶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일치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전청조라고 하는 지금 여성이죠. 뭐 네. 법적으로는 여성인 것 같은데 네. 아마 남성으로서 성전환 수술하고 또 남성으로 행사하면서 각가지 지금 자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상당히 고착이 되면서 마치 자기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이 자연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거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확실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청조 씨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어떤 진단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주로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성범죄자, 네. 살인범죄자를 지칭을 했지만 실제로 네. 그 사이코패스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음. 허언증이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전혀 남의 어떤 그 생각을 고려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얼마나 뭐 방금 허언증을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이른바 허언이라고 여겨질 만한 얘기를 했냐면 친구들한테 나 이재용 회장이랑 만나야 돼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남현희 선수한테는 내가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빠르게 좀 쪽집게로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먹혔다는 거죠. 먹혔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사람 지금 뭐 말하는 게 지금 다 뭐 허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법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네. 지금 전청조 씨가 지금 사기 전과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지금 하나 둘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청년사건의 사기 전과라는 건데 지금 사기 전과가 뭐가 있냐 저희가 살짝 정리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 4월에 투자금 사기, 2018년 4월에 혼인빙자 사기, 2018년 4월에 또 데이팅 앱 사기, 재벌 3세 사기가 2019년 6월에 있었고요. 같은 해 9월에 미국 투자 사기도 있었고 또 그보다 한 달 전쯤에 2019년 8월에 1인 2억으로 또 사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실 점점점이 있죠. 저희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파악한 것만은 요 정도예요. 6건 플러스 알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10명한테 3억 원가량을 좀 편취를 했다. 징역 2년 3개월을 실제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나온 상황입니다. 형 살고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기에 대해서도 유튜버가 직접 전청조 씨한테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기사도 나오고 관련해가지고 좀 내실 입장이 있을지 해가지고 연락 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실 생각이세요? 네, 계속 해봐야 의미도 없고, 저는 어떠한 것도 얘기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임 교수님. 예. 지금 보면은 사기를 뭐 한두 건 친 게 아니에요. 이미 형을 살고 나오고 그 뒤에도 사실 사기를 꾸준하게 뭐 곳곳에서 쳤다. 남현희 씨도 처음에 이 관련 펜싱 사업 관련해서 학부모인가요? 학부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아니 감독님 믿고 투자했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지금 이미 또 곳곳에 이미 사기를 많이 이른바 치고 다닌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는 건데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들인데 이렇게나 사기를 반복해서 많이 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예, 저도 이런 사건 접하면서 지금 이제 전청자라는 그 여성의 네, 나이가 한 27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정도 나이에 많은 사회적 경험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 뭐 재벌 3세, 미국에 뭐 투자를 하는 대주주라는 등 또 각종 사기를 지금 이제 진행해 왔던 케이스를 보면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런 이제 사기 피의자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사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경찰에 잡힌 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신원조회 해보니 전과 10범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전과 10범 여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좀 요 마지막을 좀 카메라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전 씨는 현재 행방을 감췄다. 전 씨 휴대전화를 대신 보관 중이라는 한 여성은 대표님이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 연락은 되지만 이틀은 좀 쉬고 싶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다. 네. 이 지금 스토킹 혐의로 어제 아침에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되고 조사를 받았는데 나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보내줬다. 집에 보내주고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이틀 동안 대표님이 쉰다고 하셨어요라는 알 수 없는 어떤 비서역의 한 여성이 전화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교수님. 예. 근데 지금 사실 이미 뭐 많은 다른 사기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남현희 씨 한태한 얘기들도 거의 약간 통으로 본인의 인생 얘기한 게 다 지금 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집으로 가도 보내도 됐었던 건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맞는 현재 겁니까? 알려진 그 내용으로는 이제 네. 스토킹 처벌법 사항의 어떤 문제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심하게 어떤 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불구속 수사 원칙에 의해서 피의자를 아마 석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사기 혐의에 관한 부분은 네. 고소가 진행되고 또 구체적인 정황들이 그 증거로 나타났을 때 네. 어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또 범죄 혐의의 입증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내용처럼 이렇게 알려진 것만 가지고는 바로 구속 수사하기에는 경찰에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그 유사한 사기 범죄 피해 사실이 경찰에 많이 접수가 되고 네.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입증이 된다면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토킹 혐의로만 들어왔을 때는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뭐 이 피해자라고 하는 남현희 선수한테 다른 조치가 안전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더는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유가 법적으로는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 둘 사기 혐의가 더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좀 경찰 수사가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를 좀 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전총조 씨에게 2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한 피해자가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전 씨가 올해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도 공익 제보를 받아 전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전 씨의 사기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NS 채팅방에서 대출 중개 앱으로 신용도를 알아보라 하고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받아보라며 꼬드긴 인물이 전 씨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집착해요. 줄 때까지 연락을 한답니다. 제보 들어온 것 중에 1억 5천 피해 보신 분 제보자가 들어왔는데 또 전 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한 업체 강연에 참석해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 씨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강연을 진행한 업체 대표도 공범 혐의로 함께 고발된 가운데 취재진은 전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로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이곳에서 누군가 자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는데 최근 남 씨와 결혼할 거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오른 전청조 씨였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 그것 때문에 왔다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자 남 씨가 있는 곳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온 전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있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에 대해 기초 조사한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오늘 오전 6시 20분쯤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남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를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남 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스토킹 사건 이후 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제 전부터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걸 알았음에도 결혼을 결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 씨의 수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남 씨는 전 씨가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임신에 성공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이사인 남현희 씨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예비 신랑과 동반 인터뷰에서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예비 신랑은 현재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는 15살 연하의 사업가로 두 사람은 사업상의 이유로 펜싱을 배우며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이자 비즈니스도 함께하는 사이로 지내다가 남현희 씨의 이혼 후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지난 8월 SNS에 이혼 소식과 더불어 새로운 연인이 생겼음을 동시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자녀가 재혼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